자, 안녕하세요. 지덕책 소프트웨어 교실 피지컬 컴퓨팅 교사 장재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이 동영상 수업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영상으로 좀 더 만나보고 싶다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아두이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내용까지 잘 듣고 여러 번 복습해 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두이노를 만질 때 별 어려움 없이 잘 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이 부품 알아보기입니다. 야, 우리가 벌써 첫 번째 아두이노 배웠고 소스 코드 배웠고 그 다음 이 부품 알아보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요? 자, 우리가 이 4번부터 8번까지의 이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면서 다양하게 해볼 것입니다. 이 메이키는 아두이노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초소형 컴퓨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이키는 재미있는 놀이를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부품 알아보기 1번부터 3번까지 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알아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쓸 부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품 볼까요? 자, 이 빈 공간에다가는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쓰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바로 선입니다. 선. 우리가 전선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색깔의 전선이 있습니다. 자, 이 전선의 색깔에 따라 선생님 다른 반응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전선을 색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색깔로만 보면은 실제로 전선을 수십 개 꽂았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색깔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양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전자회로를 배운 친구들, 우리가 방과 후 시간이나 이럴 때 전자회로를 배운 친구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저항이라는 겁니다. 네, 저항. 영어로는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레지스터의 단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표시 있죠? 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옴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류의 저항도 있겠죠? 네, 다른 종류의 저항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색깔은 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색깔에 따라서 이 저항 값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저항 값의 크기는 이 색깔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색깔의 표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항값, 이 색을 보면서 저항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저항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온 게 바로 포텐셔미터라고 써 있죠. 이 포텐셔미터, 여러분들 이 포텐셔미터 보니까 딱 어떤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스위치, 조절하는 스위치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포텐셔미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리면은 불빛이 꺼지거나 켜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포텐셔미터는 실생활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온도, 그러니까 보일러 조절기나 이런 데서 이 포텐셔미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 거는 바로 이 포토레지스터입니다. 자, 포토레지스터, 뭘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포토레지스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주겠습니다. 포토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서 사용됩니다. 벌써 우리가 바로 대답한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가로등에서 여러분들이, 그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불빛이, 햇빛이 비치면은 가로등을 켜지 않다가 햇빛이 없어서 빛이 적게 들어오면은 가로등을 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포토 레지스터는 우리말로 바꾸면은 열 감지 센서, 빛 감지 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감지해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포토 레지스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LED를 연결해서 이 포토 레지스터에다가 손을 갖다 올려대면은 불빛이 조절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 레지스터는 우리가 빛 감지 센서, 빛이나 열, 이 포토 레지스터는 빛 감지 센서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 템프 센서라고 하는데, 이 템프는 줄임말입니다. 템프가 아니라 템퍼레처 센서입니다. 템퍼레처가 혹시 영어 단어로 무슨 뜻인 줄 아는 친구 있나요? 네, 템퍼레처는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리얼 모니터, 여기에 있는 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온도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템퍼레처 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도를 측정해서 그 측정된 온도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템퍼레처 센서를 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템퍼레처 센서가 앞, 뒷면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 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핀은 하나는 시그널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볼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요?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 부품을 조립할 때 확인해 드릴 건데, 자, 이 부품을 낄 때, 이 부품을 보드판에다 낄 때, 이거를 돌려서 끼거나 앞, 뒤에 구분 없이 그냥 끼면 안 됩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각각의 이 핀에 따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잘 어디가 앞이고 여기가 앞이죠. 네, 여기가 뒤고요. 앞이 어디고 어디가 뒤인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 거는 바로 모터입니다. DC 모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모터는 많이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데서 자주 쓰이는 게 바로 모터입니다. 이 모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선 이렇게 RC카 이런 것들 많이 요즘 조종하죠? 이런 무선 RC카라든지 아니면은 DC카, DC 모터스 이런 것들 요즘 이렇게 많이 취미생활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터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LED입니다. 자, LED인데 LED를 보면은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이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 플러스 극을 에노드 그리고 마이너스 극을 캐소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품을 낄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분해서 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ED는 색깔별로 있고요. 이렇게 핀이 4가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가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멀티 LED입니다. LED인데 RGB LED라고 부르는데 이 RGB LED는 한 가지 LED에서 다양한 색상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색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RGB LED의 색깔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딜레이의 시간을 조정해서 어떤 색은 오래 보이게 하고 어떤 색은 조금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LE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RGB LED는 되게 우리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RGB LED는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주변에 상가나 이런 데 보면은 네, 깜빡깜빡거리는 LED가 있습니다. 근데 그 LED가 똑같은 한 가지 색깔만 띄고 있는 간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색깔로 막 변형되는 LED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LED들이 대부분 이 RGB LED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밑에 아까 나왔지만 우리가 이 레지스터인데 이거는 바로 10kΩ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색깔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저항과 이 저항의 어떤 값이 더 크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10kΩ, 이 10kΩ이 더 저항값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흐를 때 어떤 저항을 끼면은 더 많은 전류가 방해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10kΩ을 끼는 게 이 330ohm을 낀 것보다 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 전류를 흐름을 많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각 부품이나 센서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전류의 값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전류를 흘러줬을 때는 그 센서에 과부하, 과한 전류가 흘러서 만약에 센서가 망가지거나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저항값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전류를 흘러보내줘야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항의 색깔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항의 색깔에 대해서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봤던 게 다 이해가 되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자, 이 다이오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다이오드를 실제로 끼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이 이 피에조 엘먼트입니다. 이 피에조 엘먼트는 바로 뭐냐? 스피커를 얘기합니다. 스피커요? 이 조그마한 게 스피커가 되나요? 네, 스피커가 됩니다. 우리 컴퓨터를 켜면은 삐빅, 삐빅 이런 소리 혹시 나는 거 들어봤나요? 네, 아주 간단한 소리들만 우리가 이렇게 입력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조 엘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 피에조 엘먼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음악 소리를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 내용은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트랜지스터라는 말이 우리가 이 단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라는 단어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서 우리가 전류가 우리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제 부품을 사용할 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시 버튼입니다. 이 푸시 버튼은 많이 쓰이죠? 네, 리모컨 버튼이나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쓰이는 게 바로 이 푸시 버튼입니다. 자,
이 부품은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다이오드를 보지 않았죠? 자,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게 하는 부품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 트랜지스터도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러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다이오드의 어떤 대표적인 반도체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오드인데, 이게 원래 반도체라는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우리가 이런 반도체의 성질이 이게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체도 아니고 그리고 부도체도 아닌 이 반도체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를 흘러보내지 않았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도 반도체이지만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에노드에서 캐소드 측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를 낄 경우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떤 전류의 어떤 저항값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공급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다이오드의 종류도 스위칭 다이오드, 전압 안정용 다이오드의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쓰는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보통 전압이나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다이오드입니다. 왜냐면은 센서의 값에 전류를 흘러보낼 때 센서가 전류를 이렇게 받는 거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 폭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가 끊어졌다가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를 일정하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ED라고 하는 것의 이 D자도 결국 다이오드의 뜻입니다. 그래서 LE자는 Light Emitting Diode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발광한다, 그래서 빛이 난다라는 다이오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여기 다이오드에 보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흘러서 이렇게 다이오드 역할을, 발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오드의 역할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만들어 보면서 다이오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보드판입니다. 이 보드판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요. 이 보드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센서나 이 전선을 연결해서 이 보드판을 우리가 기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네, 1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파워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꼽아서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것도 파워인인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220V나 110V에 끼는 그 전류에 끼는 걸 말하고요. 2번은 USB에다 끼는, USB 포트에다 끼는 역할을 합니다. 이 2번은 파워 포트이기도 하자 USB에서 이 소스 코드를 이 회로도에다가 심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파워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전류에 전원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보드와 그리고 우리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여기 불법 보면은 3번, 4번, 5번의 불빛이 있습니다. 자, 3번, 4번에 이 불빛이 있는데, 이 불빛이 여러분들이 USB 포트를 껴보면 알겠지만 깜빡깜빡거립니다. 이 3, 4, 5번의 불빛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3번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이 회로유도에 줬을 때 이 메시지를 받을 때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 같은 경우도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아두이노에다가
이 컴퓨터에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5번 불빛, 이 5번 불빛을 잘 봐야 되는데 이 5번 불빛이 깜빡깜빡거릴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했던 이런 스케치, 여러분들 소스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이 5번 불이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이 5번 불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은 그 다음에 이제 핀입니다. 이 6번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6번의 핀의 종류가 다양한데 바로 디지털 핀이 있고 이렇게 디지털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날로그 핀이 있는데 먼저 이 6번의 디지털 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핀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0번, 1번, 2번, 3번 이 번호대로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호대로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소스 코드 창에다가 작성을 할 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디지털 라이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 창에 이 디지털 라이트 12번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번의 디지털 라이트, 잠시만요. 디지털 라이트에 12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12번 창, 이 12번 이 부분에다가 이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라이트에 이 12번을 연결을 해서 LED를 킨다라는 이 명령어를 이렇게 작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라이트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접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아날로그 핀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핀 A0 여기 보이시나요? 아날로그 핀 A0. 이 아날로그 핀 값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전선을 연결해서 또 이 아날로그 값에다가 이 출력을 받고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는 겁니다.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여러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건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간단한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디지털은 간단합니다. 디지털은 간단하게 0과 1로 된 숫자로 모든 메시지를 전송하는 겁니다. 자, 아날로그는 그와 반대로 다양하게 숫자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제어해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만큼 빠르지가 않고 신속해진 면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있어서 보통 디지털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우리가 아날로그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요즘은 많이 디지털 시대의 부품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곳이 있다든지 우리가 아날로그 접속 환경이 필요한 곳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6번까지 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그라운드입니다. 이 파워 버튼에 있는 이 그라운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전력을 공급해 줄 때 이 5V나 3.5V 3.3V죠. 이 3.3V나 5V의 값에 전선을 연결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력이나 전선을 공급할 때 플러스 극이 5V로 들어가고 그리고 파워에 GND, 여기 GND 보이시죠? 이 GND가 그라운드 값인데 이 그라운드 값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이 5V에 이 선을 꼽지 않으면은 이 아두이노의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5V를 우리가 회로판에다가 우리가 흰 보드판에다 연결을 시켜서 전류를 공급하는데요. 이 USB에 들어온 전력이 이 5V로 시작해서 들어왔다가 플러스로 나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로 이 그라운드 GND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여기 8번 보이시나요? 네, 이 8번은 바로 리셋 버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소스 코드를 입력해서
이 센서를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작동시키고 싶다라고 할 경우 이 8번에 이 센서 값을 누르게 되면 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죄송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초기화되어서 소스 코드가 맨 처음에 입력되었을 때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9번, 10번, 11번이 남았는데요. 9번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0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10번은 우리가 이제 핀, 아날로그, 파워, 그라운드, 그리고 파워 아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11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뒤쪽에 끝에 보면 있는데 이 11번은 RFU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사용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보관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아마 쓸 것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회로판 말고 이 보드판이 있습니다. 이 보드판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 이 보드판 내부가 이렇게 구리 같은 것들로 이렇게 다 촘촘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을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마이너스 극을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이 흐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빨간색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쪽 하나, 둘 이런 식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펜을 여기다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 일대에 다 플러스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여기에 또 플러스가 흐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여기가 다 플러스가 흐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이쪽이 다 플러스가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시켜서 이 마이너스를 그라운드 GNT였죠. 그리고 여기는 들어왔을 때 OV였죠. 아니면은 OV 또는 3. 몇이었죠? 3.3이었죠. 3.3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우리가 파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라운드 마이너스를 이제 땅으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파워, 이 파워는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 이 마이너스, 이 그라운드 역할은 전류를 다시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쪽이 바로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 플러스 극에 연결되고 이 플러스 극에 이 5V와 또 회로판이 연결됩니다. 이 5V 이 플러스 극의 전류가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플러스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플러스의 전류를 여기에 공급을 해주면 선을 꼽아주면 그리고 이쪽으로 넘겨서 선을 또 하나 꼽아주면은 이쪽일 때 다 플러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 플러스 전류를 센서를 연결해서 이 센서 값도 연결되고 이쪽에서 센서가 또 연결돼서 이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서 이 마이너스의 값에서 여기로 연결되면은 하나의 순환되는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아두이노 시간에 함께 배워볼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대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통하는 경우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위치 역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포텐셜 미터나 푸시 버튼도 하나의 스위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플렉스 센서라든지 소프트 포텐셜 미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렉스 센서나 소프트 포텐셜 미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플렉스 센서 같은 경우는 구부림을 통해서 저항값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소프트 포텐셜 미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저항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라는 것도 있는데 모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각만큼 회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릴레이나 그리고 IC 회로 그리고 LCD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센서라든지 서버 모터, 릴레이 그리고 IC 회로라든지 LCD는 우리가 다음에 함께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 모터라든지 이런 플렉스 센서를 이용해서 이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피에조 스피커 보이시죠? 여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로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RGB LED죠?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직접 작성해보고 이런 소스 코드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배워보는 시간을 실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동영상을 다 함께 이렇게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아두이노를 조립할 때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좀 더 쉽게 풀어내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좀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들 수도 있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내용을 좀 쉽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더듬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듣고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사전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까지 꼭 시청을 꼭 교육을 받고 꼭 하고 배우고 많이 복습해서 우리 아두이노를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